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날 공휴일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주말이 빨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큰 걱정과 함께 주말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말이니까 백신 접종률, 그리고 미국 증시, 수급, 또 투자의 방향성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어제 0.8%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1%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6%의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지수도 0.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살펴봤을 때는 주말을 앞두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음 주에 국내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바로 테이퍼링 이슈거든요. 처음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바로 이어서 테이퍼링 이슈. 이 테이퍼링 이슈가 번지면서 굉장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테이퍼링 이슈는 미국 시장보다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이런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여러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지금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국내 시장에 같은 궤적을 보여줄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 주에 어쩌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S&P 500 국내 시장하고 달리 굉장히 견조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는 현상, 테이퍼링 이슈는 비교적 미국보다는 신흥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미국과 국내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00포인트 전후까지 지수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은 되겠지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대응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얼마나 더 하락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3000포인트, 이쪽 라인이죠. 이 3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조금 더 지수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밑으로 열어놓으시고 항상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를 조금 압축시켜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지수를 압축시켜서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들어서 꼭 장기 투자가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댓글에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306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작년처럼 조정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솔직히 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단기간에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혹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또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매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외의 업종들, 그리고 성장 산업에 속한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단기간에 낙폭을 조금은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기간을 조금 줄여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유는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연말에 증가했던 원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왔고 유동성에 의해 많이 상승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 계속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당 부분이 많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물론 통화량이라는 것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이론상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작년에는 급격하게 조금 증가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시장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작년과 다르게 이때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다면 올해는 이제 다를 거란 말이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비슷한 모습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정된 통화량 안에서 이 자금이 돌고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올해 2월달에는 어떤 섹터가 정말 강했었죠? 바로 경기 민감주,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철강주하고 또 풍산, 구리 관련주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정말 이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급들이 어디서 옮겨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이쪽이 1월달에 정말 강했잖아요. 그렇지만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여기에 있던 자금들이 이렇게 철강금속, 또 구리, 원자재 관련 업종으로 이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선업종까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포스코의 주가를 보시면 5월달부터 더 이상 상승 흐름이 막혔고 지금도 지수의 하락과 함께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가를 올려 세웠던 자금들, 이 구간에서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디로 옮겨갔을까?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신세계고요. 그리고 신세계 차트를 보시면 3월부터 6월까지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 면세점, 호텔, 카지노, 이런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었고 이제는 정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집중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경기 민감주로 옮겨갔던 수급들이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이쪽으로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세계의 주가를 보시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신세계뿐만 아니라 코로나 피해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수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무너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수급이 또 어디로 옮겨갔을까?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카카오고요.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 본격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이때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항공, 면세, 백화점, 그리고 카지노, 이렇게 코로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그런 업종들에 있던 자금들이 비대면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카카오 종목을 보신 분들이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이고 정말 단기간에 20만원 돌파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던 주가가 잠시 브레이크가 걸린 뒤에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빠져나간 수급, 또 다른 업종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7월달하고 8월달,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업종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단연코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특히 CMO 기업들,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로 수급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보시면 7월달부터 8월달 주가의 상승이 좀 가파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외국인의 연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저도 처음에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의 연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보시면 크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기업 LNF도 마찬가지죠. 7월달하고 8월달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2차전지 대장주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이 소재기업 중에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시면 7월달부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올 1월 달에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강했었다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때는 경기 민감주, 철강, 구리, 그리고 조선업종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차를 두고 4월부터 6월까지 이때는 코로나 피해주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그 외 다양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조금의 시차를 두고 인터넷 관련주들, 카카오와 네이버 이쪽으로 또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쉬어갈 때 이제는 2차전지 소재 기업,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또 개별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돌고 돌았는데 결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는 시장이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다소 업종하고 섹터에 관계없이 내가 소외받은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유동성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풀려있는 한정된 자금, 이제는 이 자금 내에서 돈이 돌고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저점에서 매수했던 종목들,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한정된 자금 내에서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하고 또 코로나 백신, CMO 기업들이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이런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리고 있지만 분명히 특정 시점이 되면 수급이 옮겨가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가 꼭 정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100%는 아니겠지만 의미 전달이 조금 됐을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상기시켜 보면서 이 다음은 어디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갈지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수급들을 보면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카카오뱅크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이 수급이 어디로 또 옮겨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 이 종목은 지금 현 시점에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같이 재료적인 측면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자, 최근에 국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틀 전 기준으로 약 48%, 1차 접종이 48%였고 2차까지는 21%의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백신 접종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최소한 늦가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내가 조금은 짧은 관점을 투자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과 7월달에 백신 접종률이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크게 반등하고 있고, 또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젊은 층들이 많이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사실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층에서 많이 전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가을 안에 조금 잡히게 된다면 충분히 늦가을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지금처럼 재미없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럴 때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2주간의 수급을 가져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주 동안에 외국인이 약 7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코스피 지수만 거의 7%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 LG화학을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삼성 SDI,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종목을 매수했는데 의외로 LG화학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의 수급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때부터죠.
외국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그 구간 내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LG화학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규모만 약 5천억가량의 어마어마한 수매수를 보여주었는데 한번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많은 대형주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LG화학에는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풀어서 볼 수가 있고,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특별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면 LG화학은 빠르면 연말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자회사가 상장할 때는 IPO 상장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장 시점이 1개월 전후로 임박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 직전에는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IPO 일정이 나옴에 따라서 특정 구간까지는 LG화학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죠. 정확하게 8월 9일에는 84만 6천 원이었다면 지금은 89만 8천 원, 4%, 5% 정도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수급은 돌고 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유동성이 제한이 있으니까 수급은 돌고 돌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그 범주 내에 속한 종목들이니까 LG화학을 제외하고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신규 상장 종목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딱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